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한 예술가의 영혼이 어떻게 빚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첫 소설이죠. 페터카메친트입니다. 자, 이 소설은요, 1904년에 나왔는데 한 예술가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하는 아주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그 자기 발견의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처음에는 신화가 있었다.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이 한 줄이 주인공 페터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뭐랄까 거의 영적이기까지 한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자연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세계 말이에요. 자, 그럼 페터 카멘친트라는 인물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모든 것의 출발점, 그의 고향이었던 저 장엄한 산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린 페터의 눈에는요, 산이 그냥 거대한 바위나 흙더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내심이 뭔지, 그리고 아주 오래된 투쟁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살아 숨쉬는 존재, 바로 전사들이었죠. 산이 인내를 가르쳐줬다면 페터에겐 또 다른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이었죠. 저 구름을 보면서 계곡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 또 동경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 나갔던 겁니다. 페터는 이렇게 자연에서 배운 강인함과 말없는 힘을요, 자기 마을 사람들 얼굴에서도 보기 시작합니다. 마치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 내린 것처럼 묵묵하게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내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자, 이제 거대한 자연이라는 무대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페터가 살았던 아주 독특하고 폐쇄적인 마을 니미콘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니미콘이라는 마을은요, 꼭 유리돔 안에 갇힌 세상 같았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카멘친트라는 성을 쓰고 혈연과 오래된 이야기, 또 정해진 운명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완벽한 세계였던 거죠. 이런 현실과 이상의 대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마을의 공식적인 바보이자 몽상가였던 콘야트 큰아버지입니다. 어쩌면 페터에게는 예술가의 길이 겪게 될 세상의 오해와 조롱을 미리 보여준 첫 번째 사례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재앙 같으면서도 웃기는 발명품 이야기는요, 거대한 꿈이 얼마나 혹독한 현실과 부딪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우화 같아요. 어린 페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몽상가의 길이 얼마나 위태롭고 외로운지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페터의 내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랑과 예술이 처음으로 눈을 떼는 순간이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동경, 뭐랄까 고전적인 사춘기의 불안 같은 걸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곧 아주 구체적인 대상을 찾아내죠. 갑자기 그 모호하기만 했던 우울함에 이름과 얼굴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페터는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무모하고도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사랑을 향한 이 강렬하고도 사적인 열정이 완전히 새로운 열정으로 직접 불을 붙였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처럼 느끼는 것과 진짜 시인이 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 페터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했지만 꼭 필요했던 과정이었죠. 자, 이제 페터의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경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규모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진짜로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이때 페터의 나이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높은 산봉우리에 올랐고 그가 지금껏 알던 세계는 그야말로 산산초각 나버렸죠. 처음으로 끝없는 지평선을 본 거예요. 그러자 마음속의 나침반이 저 멀리 광활하고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한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낀 거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이런 동경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그의 유년 시절을 끝내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혹독한 교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페터가 상상했던 미래의 모습이었어요. 순수한 생각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자신이 운명적으로 속하게 될 거라고 믿었던 그런 세계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 꿈속으로 거칠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빠져나와 조용하고 침울한 상실의 현실 속으로 내던져졌죠.
정말 조용하고 또 가슴 아픈 순간이죠. 신화를 꿈꾸던 소년이 삶과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진실과 홀로 마주해야만 했던 겁니다. 보통 이런 상실은 사람을 그 자리에 묶어두잖아요. 그런데 페터에겐 정반대였습니다. 이 슬픔이 오히려 고향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을 끊어버리고 그를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최종적인 계기가 된 거죠. 이렇게 퍼터카멘친트의 진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우리는 고향에 어떤 것을 간직하고 또 어떤 것을 뒤로 한 채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우리 모두의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